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이 달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회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진단자료는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마이크론 주가 최근에 50일 신고가 구간이 2만원대에서 최근에 이제 8천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한 3분의 1 토막 정도 났다는 거죠. 저점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현재 바닥을 찍고 현재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조금 이따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나왔던 이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7일에 나왔던 이슈네요. K칩스법 등 국회 본회의 문턱 통과란 제목이네요.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 통합 투자 세액 공제 공제율 현행보다 5%포인트 높이는 등의 K칩스법 관련돼 가지고 국회에 통과를 했습니다. 국회 통과했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이른바 K칩스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반적 강세를 보였습니다. 동사와 함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PSK홀딩스, 두산테스나, DI, STI, 테크윙 등 반도체주가 대거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액 공제율 상향은 투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시설 투자와 연구 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더보기에 해시태그를 참고하시고요. 쉽게 설명하면 이제 칩스법, 미국의 칩스법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한 전반적으로는 세액 공제 같은 경우는 AMP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AMPC 지금 바이든 정부 했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세액 공제를 합니다. 건물을 짓거나 뭐 시설 투자하거나 그래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세금을 어느 정도 감면해 준다는 거죠. 세금 감면을 해주니까 전반적으로 많이 지어라.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뽑아서 거기서 고용 창출을 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했던 정책이 바로 칩스법 AMP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금 말씀드렸던 시설 투자라든지 그걸 통해서 나오는 투자 비용에 대해서 어느 세액을 공제하는 비율을 5%포인트 올린다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구매해라. 그런데 뭐 그게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물론 좋긴 합니다만은 일설에 의하면 이게 좀 약하다. 조금 더 많이 강화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K칩스법이 지금 국회 통과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계속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또 개정을 또 내야 된다. 추가적으로 더 많이 하거나 아니면 범위를 더 넓히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강화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해시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가 보시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썩 중요하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 이런 일부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들이 좋아하는 게 뭐죠? 바로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가장 뭐라 해야 될까요? 후행지표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종가 평균값이 바로 이동평균선입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지만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이동평균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아무튼 최근에 주가 고점 대비 거의 3분의 1 토막 정도 나온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횡보를 하면서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의 눌림목, 상승의 눌림목, 상승의 눌림목, 상승의 눌림목 이런 식으로 N장 상승 패턴을 그리면서 어느 정도 횡보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주요 이동평균선을 다 집결했습니다. 이동평균선 집결했다는 얘기는 여기가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지금은 기존에 이제 고점에 물리셨거나 그러신 분들은 여기 이동평균선 돌파한다. 그러면 내가 본전에서 조금 이제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제 차익 실현하기 좀 뭐하지만 좀 일단은 매도의 심리적인 발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주요 이동평선을 다 집결했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 참고로 저는 5일선, 21선, 61선, 121선, 200일선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동평선을 다 집결한 상태에서 여기를 돌파하면 심리적으로 상당히 가볍게 상승할 수 있다 보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히려 더 이동평균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긴 게 바로 매물대가 됐습니다. 자, 매물대 구간이 현재 1,500원에서 현재 11,500원, 1,500원에서 11,500원이기 때문에 현재 11,100원, 11,01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매물대 구간에 있습니다. 이 매물대, 저는 이동평균선보다 매물대를 훨씬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이 매물대를 돌파한다. 그러면 강력한 저항대가 강력한 지지대로 작용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이평선도 돌파하고 매물대도 돌파하면 상당히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위치다. 이 점 투자 참고하시고 현재 구간 위치에서는 현재 N자형 상승 패턴의 눌림목에 위치했다는 점 투자 참고하시고요. 현재 구간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자 11,010원, 자 1% 정도 상승하면서 11,01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1차 저항대는 12,000원, 500원, 그 다음에 13,000원, 14,500원, 16,000원, 18,000원, 그리고 2만원 구간이 됐습니다. 2만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간 지지대 같은 경우는 찾을 때 만원, 그 밑에 9,500원과 9,000원, 8,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이 한 달 동안 143만 9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하루 걸러 하루 샀다, 그 다음날 팔았다가 다시 그 다음날 샀다가 그 다음날 또 팔았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루 걸러 하루 계속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고요. 기관 한 달 동안 30만 주 팔았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현재 금투는 트레이딩, 투신도 트레이딩, 연기금은 좀 팔고 있고 사모펀드를 최근에 저는 좀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신이 조금 팔고 있는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핸들링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예의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차거래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 달 전에 522만 주에서 최근에 608만 주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86만 주, 한 달 전 대비 대략적으로 86만 주 대차거래가 증가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4거래일 연속으로는 대차거래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86만 주가 증가했지만 한 달 전 대비 86만 주가 증가했지만 최근에 4거래일 연속으로 대차거래가 상환이 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공매도상 보시겠습니다. 대차거래 하고 나서 공매도 치죠. 공매도를 10% 이상 나왔던 날이 최근에 한 달 동안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공매도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한 달 전 대비 대략적으로 4월 초중순에 그때 4월 초중순 사이에 그때 대차거래도 증가했고 공매도도 증가했었습니다. 4월 초에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대차거래 오히려 감소되고 있고 공매도도 10% 이상 나온 날이 최근에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대차거래 감소, 공매도도 점점 사람들이 공매도를 하지 않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신용비율이 5.0%대입니다.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신용 비율을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에서 주가 급락 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으로 해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확인하는 건데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동사 신용비율이 5.0%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7천억 원대 중소형주가 되겠습니다. 코스피 100이 대략적으로 3조 7천억 원 이상이면 대형주, 그 밑에는 중소형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걸 왜 보느냐? 책임 경영 확인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동사 최대 주주가 현재 26%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 지분율이 30% 이상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다소 최대 지분율이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조 2,500억 원대에서 올해 1조 5,300억, 내년도에 1조 8,900억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작년에 1,000억 원대에서 올해 1,400억 원대, 내년도에 2,100억 원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내실도 키워가는 외형 성장과 함께 더불어서 내실도 키워가는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작년에 110억 원대 적자에서 올해 450억 원대 흑자 전환, 내년도에 1,300억 원 이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과 함께 더불어 내실도 키워가는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동사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할게요.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23년 4분기 영업이익 60억 원대, 24년 1분기 때 100억 원대, 2분기 180억 원대, 3분기 170억 원대, 4분기 590억 원대 나왔고요. 1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8억 원 대비 올해 196억 원, 2분기 작년에 186억 원 대비 올해 318억 원, 3분기 작년에 175억 원 대비 올해 416억 원 예상되면서 매 분기별로 작년보다 꾸준히 실적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현재 저점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부채비율은 220%대, 유보율은 12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가 되겠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률 11%대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의 1.5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EPS는 1690원, BPS는 7768원이 됐습니다. 계산하십시오. 1700원 보면은 1700원 2배면 3400원입니다. 현재 11,000원대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1700원, 1700원 그러면 1700원이면 3000원, 6000원, 9000원. PR 6, 7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자, 적정 주가 수준은 PR 15배에서 20배 구간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저평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상 EPS,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지나간 과거는 단순 참고만 하고 미래를 보고 투자하라. 내년도 예상 EPS 1690원, 1700원 곱하기 15배에서 20배, 1700원 곱하기 20배면 대략적으로 34,000원이거든요. 34,000원을 적정 주가 상단으로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 위치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 진단 내용입니다. 하나마이크론 오늘 종가 11,01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현대라고 최근에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평균 매수 단가, 평균 매도 단가 모두 11,000원대이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단기 순이익이 흑자 전환됐습니다.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고요. 모멘텀은 K칩스4 국외 통과를 해서 향후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업의 공장 증설 등에 따른 세제 혜택이 확대 5%포인트 확대된다는 점 투자 참고하시고요. 추세적으로 보셨습니다. 차트 추세는 47.1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수급 추세는 48.6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 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12,500원과 14,500원이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 라인은 9,000원과 8,000원 구해야 되겠습니다. 동사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매출액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현재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거의 80% 가까이 반도체 재료에서 거의 20%가 8대2로 현재 나오고 있다. 대부분 현재 반도체에서 나온다 보시면 되겠죠.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26일 마지막 12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52만 7천 주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8월 20날에도 주주 배정 500만 주 유상증자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12전환을 작년에 3월 29일 날 406만 주 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작년에만 합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950만 주 넘게 관련된 12전환 유상증자, 주주배정 유상증자 했다는 게 매물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동사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부채비율 220%대, 유보율은 12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분 상태라서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일부 열려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 및 연결대상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베트남에 있는 반도체 자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실리콘 부품과 인곳을 만드는 하나 머티리얼즈가 동사 관계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 반도체 관련된 태양광 발전 관련된 그 다음에 SI 사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 그리고 TSV 인가 쉽게 말하는 관련된 쪽에서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들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마이크론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수겠습니다. 감사합니다.